네, 안녕하십니까. 8차 시스에서 OS 주제로 메모리 단편화를 가져온 이진입니다.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저번에 안 들었다 그래서 링하를 먼저 시작하고요. 링하, 링크 하이. 봐준다 그래가지고. 구독자 이벤트. 아니, 밍트도 봐준다 그랬다. 밍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단편화가 무엇인지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뭘까요? 쪼개져서 가장 빈 공간이 생기고. 맞습니다. 메모리 단편화란 메모리 할당과 해제 과정에서 사용 불가능한 빈 공간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그런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해서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를 보통 많이금 종류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내부 단편화를 먼저 말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그런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비어있는 OS 단위에서 페이지의 크기가 100MB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프로세스 C라는 80MB라는 요청을 처리하고자 할 때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답변이 갈리는 굉장히 어렵네. 쉽지 않긴 한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100, 크기 100인 공간에 이제 80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쪼갤 수 없어서 실제 할당하는 그 100 공간의 그 방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 자체가 생기는 이런 상황을 내부 단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외부 단편화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A, 메모리에 여러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총 빈 공간은 100MB고 우리가 요청하는 건 또 80MB예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없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그 크기 자체가 그냥 전체 크기가 통으로 80MB이기 때문에 50, 50으로 쪼개진 그 방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할당이 실패하는 상황을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OS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팩션. 이거 다들 들어보셨죠? 컴팩션. 언제 사용을 했었죠? 맞아요. GC에서 한번 그때 미소가 말해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컴팩션은 사용 중인 메모리를 한쪽으로 몰아서 연속된 빈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걸까요? 외부. 맞아요. 외부 단편화 문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빈 공간 자체가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커다란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 없어서 해결하고 싶을 때 컴팩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도 빈 공간이 총 13GB인데 4GB, 9GB로 나눠져 있어서 컴팩션을 실행하면 이제 그 이미 존재하고 있던 프로세스 B가 가장 앞쪽으로 당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 애들이 합쳐져서 총 연속적인 13GB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업 단계는 마크, 무브, 업데이트로 일단은 살아있는 객체를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들을 메모리 한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포인터 값이랑 주소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원래 그 프로세스 B의 메모리 위치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리키는 포인터들을 모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컴팩션의 문제점은 일단 값이 비싸요. 모든 그 포인터들의
업데이트도 진행을 해야 돼서 참조도 어렵고요. 이거는 응답 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실시간 시스템에 부적합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이 이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콜슨 콜리슨이라고 오늘 한번 불러볼게요. 콜리슨이란 이 말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인접한 빈 공간을 합쳐서 더 큰 연속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컴팩션은 모든 그 메모리를 다 훑으면서 앞으로 묶었다고 한다면 이 콜리스는 이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묶어서 연속된 공간을 할당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이겠는 데라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다 떨어져. 네, 그걸 다 합칩니다. 페이징은 현대 OS의 해결책인데요. 페이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리 메모리의 작은 단위로 나누고 논리적으로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물리적으로는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동작 방식은 이런 식으로 저희 뭐 이런 가상 메모리가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페이지 테이블에 매핑할 때는 다 분산되어 있어도 이 프레임에서는 각각 다 그 페이지마다 프로세스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소나 그런 걸로 볼 때는 연결되어 있어 보여도 진짜로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다, 쪼개져 있다, 페이지 크기만큼 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페이징을 말하면서 페이징 폴트를 안 말할 수 없는데요. 페이징 폴트는 이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메모리에 그 페이지가 없으면 발생하는 게 페이지 폴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로드해서 그거를 이 메모리 중에 남아있는 그 빈 프레임에 할당을 시키고요. 그렇게 업데이트가 됐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페이지 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자체는 프로세스가 단편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 그리고 컴팩션이라는 그런 방식이 그 비용도 비쌌는데 필요하지 않고 그런 주소 자체도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메모리 관리가 간단해진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단점 자체는 뭐 페이지 폴트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폴트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디스크 사용으로 느려질 수도 있다 정도. 그리고 어차피 이 페이징 기법도 페이지의 크기마다 할당을 해주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외부 단편화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내부 단편화 문제는 존재한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랑 무슨 차이가? 콜레싱 말씀하시는 거죠. 콜레싱은 얘는 찐으로 네? 찐으로 이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진짜 합치는 거고요. 바꿔서 진짜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페이징은 근데 다 쪼개져 있는데 쪼갰을 원래 의도한 거죠. 팩션이랑 그 팩션의 차이가 뭐예요? 컴팩션은 이 올 전체를 도는 거예요. 모든 걸 돌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 콜리즈는 이제 옆에 있는 인접한 빈 공간을 부분적으로 합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컴팩션과 이런 방식을 GC에서 처음 알게 돼서 GC 과정을 시나리오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자바 코드를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메시지 객체가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은 보통 이 객체들은 어디에 할당될까요? 스택, 힙, 코드, 데이터. 힙은 맞습니다. 힙에 할당이 되고요. 그러면 스택에는 어떤 게 할당이 될까요? 저도 볼 로컬 변수요. 어, 힙의 메모리가 객체들이 진짜로 할당이 되고 그 메모리에 객체된 할당된 그 주소가 스택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는 그 주소를 통해서 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함수의 호출 과정들도 이제 스택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객체들을 다 사용해서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면 메시지 2랑 4가 없어졌다는 가정하에 두 개는 살아있고 두 개는 죽어있을 거잖아요. 뭐가 살아있고 뭐가 죽어있을까요? 2랑 4는 이제 필요 없어서 객체 사용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요. 2랑 4가 죽어있어. 죽어있고 그러면 나머지 1이랑 3은 살아있어요. 1이랑 3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가지고 스텝 1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택에서는 이렇게 스레드의 로컬 변수가 살아있으면은 변수, 아까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요. 죽어있으면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힙 메모리에서는 마크 과정이 GC가 스택을 추적해서 살아있는 객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힙 메모리에서 생존과 죽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애들은 살아있다고 표시를 해주고 죽어있는 애들은 이제 넘기는 거죠. 이거를 모든 그 힙 메모리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가면은 스윕 방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그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각 이제 거의 청소기 마냥 쓱 밀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들이 지금 0x1102, 1100, 0x1200 이 곳들이 다 이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 3에서는 컴팩션이 실행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들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컴팩션이 진행하게 되면은 아까 살아있는 애들은 모두 다 앞쪽 메모리로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3이 객체가 아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와주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그런 공간들이 연속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과정을 바탕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C에서 마크 수입 컴팩션 방식이 일어나는데 컴팩션 방식은 어떤 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내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컴팩션 방식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럼 내부 단편화는 무엇일까요? 모르실 수 있죠. 내부 단편화는 할당된 메모리 내에 낭비되는 할당 단위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단편화입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의 사이즈보다 작은 그런 데이터를 할당하고자 할 때 빈 공간이 발생하는 걸 내부 단편화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외부 단편화는 무엇일까요? 메모리가 나뉘어서 남아서 할당을 못하는 맞아요. 프로세스 간에 생기는 단편화여서 충분히 그 내가 적재하고 싶은 프로세스의 크기가 있어도 이제 빈 공간이 있어도 그게 연속적이지 않아서 할당이 불가능한 상태를 외부 단편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